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어수선한 거는 처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든 좋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든 제가 앞에서 우리 사모님들이나 사장님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제가 하는 내용들이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만하게 하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 제가 오늘 오면서 오기 전에도 한 달 전에 제가 강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용인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우리 계신 사모님들도 그때 꼭 계셨을 테고 더 많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그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었어요. 오늘은 뭐 좀 인원도 좀 적고 또 두 번째고 하니까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네요. 제가 좀 일찍 오면서 앞에 김현진 박사님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복이 될까봐 좀 앞에 하실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수의사당에 보니까 뭐 질병이나 사양관리 뭐 아침 저녁으로 맨날 그 똥구멍 쑤시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예. 또 그 얘기를 또 앞에서 또 얘기 들으셨을 테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로 그 오랫동안 낭농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공부를 하고 나는 이것만으로는 옳게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잘 가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왜 이렇게 그 농장은 안 되느냐. 네. 저는 내가 그런 걸 한두 개를 꼭 꼬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이 책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 다 알면 우리 사모님들 골이 뽀개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뒷동산에 토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 방에 제대로 잡느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젖소한테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젖소에서 일어나는 그 질병들이 있어. 어떤 문제들이. 뭐 그 얘기 다 하면 또 길어지긴 할 텐데 어쨌든 번식장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사성 질병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유방염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재병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소일수록 또 쓰러지는 소일수도 있고 그런 기본적인 5가지의 질병의 카테고리 속에서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 질병들이 제일 영향을 미칠까? 왜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것일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들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혹시 소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혹시 기억나요? 아니 1년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예? 사실 칼슘이에요. 이 젖소는요 500kg의 젖소가 몸속에 특히 혈관 속에서 혈액 내에 칼슘의 함량이 얼마 된다고 했어요? 500kg의 소가 혈액이 40리터야.
40리터 속에 칼슘이 농도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자,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1g이냐, 2g이냐, 3g이냐, 4g이냐, 5g이냐? 네? 4g? 5g? 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5g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500kg의 소가 혈액에 5g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좋은 소일수록 오래 못 버티깁니까? 왜 좋은 소일수록 새끼가 잘 안 들어갑니까? 왜 좋은 소일수록 유방염이 잘 걸립니까? 다 이런 문제예요. 소가 쓰러질 때 어느 정도 되면 쓰러지냐면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농도가 5g인데 몇 g이 되면 쓰러지냐면 3.5g 이하로 되면 쓰러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유방염이 걸리고 젖이 흐르기 시작하고 이런 얼마 차이? 1.5g 차이. 그러니까 칼슘이 얼마만큼 중요한 제품인지 조금의 농도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가스가 차.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소가 발들기라고 아무것도 시작.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젖이 줄줄줄 새면서 유방염이 걸립니다. 젖이 많이 나오는 소가 유방염 걸리니까 많이 안 나오는 소. 젖이 줄줄줄 새면서 활약근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들이 대부분 착유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착유하시면서 젖꼭지 관리를 잘 보셔야 돼요. 젖꼭지는 구멍은 이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밑에서 보면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젖 닦을 때 이렇게 닦고 젖꼭지 끝에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은 드물어. 여기 젖꼭지는 이거 확대를 하면 이 부분을 확인을 매일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겨울이 됩니다. 철원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는 추워. 동상 걸려. 분명히 와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처녀 속의 젖꼭지 젖구멍처럼 여기가 상처가 절대로 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저기 우리 치질 걸린 사람처럼 똥구멍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튀어나오기 전에 뽀를 올라와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착유기에 압력이 세든지 라인이나 무게가 무겁든지 과착유를 하든지 그러니까 똥구멍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똥구멍이 튀어나오고 나서 우리가 침질을 합니다. 침질을 해도 우리는 항상 이래. 소독약은 강한 것이 좋은 것이겠지라고 생각해. 1대 10으로 희석해라 그러면 1대 5로 희석해. 세게. 많이 그러셨나 봐. 그죠? 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베타딘으로 다 했어. 옛날에 유방염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이 베타딘은 이 살을 갈라 특이한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다 갈라지는 거야. 이 갈라지니까 이게 젖이 또 잘 빠지나? 안 빠지니까 더 주물락거리는 거야. 그러면 또 소가 또 젖꼭지
아프다고 가만히 있냐고 발길질 내질러지. 발길질만 내질르면 되는데 나이 낳고 눈치까지 다 나질러가지고 다른 소하고 막 바켓스까지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젖꼭지 관리를 잘해. 이 젖꼭지가 제대로 천연소 모양처럼 문제가 없는지 항상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 그게 문제가 되면 우리는 소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더 터지지. 좀 바세린 같은 것도 발라주고 좀 유화시켜야지, 좀 안 아프게 해줘야 되지. 소독약만 드립다 이때 시부라는 거 이때 오래면 더 터지는 거야. 그리고 겨울 같은 데는 철원이나 고천 이쪽은 춥습니다. 유두침지를 차기 위해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나 영하 10도 이상 올라갔을 때 유두 관략근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내고 유두침질해서 내보내면 그 젖꼭지는 반드시 동상이 걸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낫지. 마르게 두고 나가지게. 아니면 좀 유화제 기름 같은 거 오일 있죠, 오일 좀 제가 칼슘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오늘 80분은 충분히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칼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절임, 칼슘. 케토시스, 칼슘. 못 일어나는 거, 칼슘. 그리고 보능요구 50kg, 60kg 나오는 소들 가끔 장에 가스 차서 발 올리고 이런 것들 다 칼슘. 그거는 1.5g이 문제가 아니라 0.5g이 문제. 아주 조금 문제. 그래서 그런 고농요구에 대해서는 칼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으냐. 우리 일반적으로 TMR을 비벼서 먹이고 하지만 고농요구일 경우에는 분만 후 2달에서 4달 사이에 분명히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칼슘 공급원을 좀 특별하게 따라 해주셔야 돼요. 100ml짜리 피아주사 칼슘포르테나 테라칼슘이나 뭐 칼시타드나 이런 것들을 100ml짜리 한 병씩 뭐 2, 3일에 한 번씩이나 쭉 먹든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먹는 게 네? 아니라 주기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2, 3일에 한 번씩 마셔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가 혈액 내 칼슘이 얼마나 총 토탈에 5g. 5g.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느냐예요. 어떻게 채워줘야 돼요. 5g에서 3.5g 되면 쓰러져요. 근데 안 쓰러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유방염 아까 그렇게 장에 가스 차고 안 먹고 설사하고 이렇게 생겨요. 그게 이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4.5에서 4g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을 잘 먹다가 우리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40kg 나오는 놈이 뚝 떨어지면서 나중에 먹지도 않고 흔들흔들해. 그거는 거의 칼슘. 그러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제가 보기에는 100ml짜리 칼슘제 주사약, 이게 칼슘이 몇 g이냐면 4.5g이에요. 4.5g. 그러면 이게 좀 혼동해 오시는데 혈액 내 4.5g하고 약의 4.5g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저것을 혈액 내 넣으면 4.5g이 들어가더라도 효과는 2 내지 1g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주사약은 피하 주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양을 일시적으로 혈관으로 넣는 것은 효과가 빠르고 문제가 없으나, 예를 들어 가지고 칼슘제 혈관 주사 넣는 게 CDP나 CMD 같은 거는 문제가 빨라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많이 놓는 것은 또 문제야. 잘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제까지 20, 30년 했으면 우리 사모님들이 주사 안 놔도 우리 사장님들이 주사 놔가지고 죽은 경우가 한두 마리 있어. 수의사는 한 마리 죽으면 10년 동안 지랄하는데 농장에서 한두 마리 죽는 게 아무 얘기도 안 해. 나 이제 거기 혈관 주사 놓다 2마리 죽었는데 나 맨날 3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 그렇게 죽어. 왜? 칼슘이 너무 과하니까. 그러니까 칼슘제를 놔도 적절하게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ml짜리가 4.5g이에요. 두 번째로 CDP나 CMD나 똑같아요. 이건 칼슘이 10.8g이에요. 네. 그래서 혈액 내에 있는 양보다 2배가 많아요. 2배가 많은 것만 놔도 돼. 근데 말들을 안 들어쳐. 하나 놓으면 안 일어난다고 2병씩 놓는 거야. 참 미치겠네. 2병 났을 때 일어난다는 거야. 맞아요. 2병 났을 때 일어나요. 1병 났어도 2병 났을 때 정도 시간 되면 일어나. 우리나라 사장님 말 들으면 아유 나이나 어려야 좋아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놓으면 하나 못 놓으면 돼. 2개를 놔두래도 아침에 놓고 저녁에 놓으면 돼. 왜 한 번에 2개를 놓냐고. 혈액검사 해가지고 우리는 얘기 안 해. 가가지고 혈액검사 해가지고 혈액검사 기계에서 이렇게 정상량이 얼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 너는 떠들어라. 난 2번 놓겠다. 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2병 놓으니까 너무 함량이 많으니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신장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가는 거야. 뭐 얘기하고 가요? 하고 가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들은 하이 소 별거 아니다 야. 금방 죽네. 자. 그래서 칼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주사를 놔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고농여부 같은 경우에는 0.5g, 1g 부족한데 10g을 넣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피하 주사로 100ml짜리 놓으라는 거예요. 피하 주사를 놓는다는 자체는 서서히 흡수돼서 서서히 뱃살도 오래 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가가지고 내일 가시겠지. 가가지고 아까 저 사장님한테 당신 말이야 소 혈액내 칼슘 몇 g인지 알아? 아니 가서 이렇게 되지. 뭐 그런데 이렇게 아니에요. 그리고 싸우지 좀 마. 그리고 사장님만 불러. 어차피 죽을 거 죽는 거야. 네? 어차피 그거 가지고 또 싸웠다가 말 맥히지도 않아. 수의사가 말하는데 맥히는데 사모님들이 말을 맥히겠어. 제가 포천에도 동물병원 하고 있었는데 그 한 해 위아래 집이 있었었는데 한 집에 한 해 전이 수술 11번 했어요. 그때 그때 다 했어요. 잊어먹어서 요새는 그렇지. 그 옆집은 5마리가 소가 쓰러져서 나갔어. 1년 뒤에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이 수술 11집 한 집은 문제가 없어.
왜? 그 소가 다 살았으니까. 5마리인가 6마리가 못 일어난 집은 소가 다 나갔어. 그때만 해도 300만 원, 400만 원 하니까 이거 뭐 코타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뭐 그때 뭐 잘했어요. 600kg, 500kg 짤 텐데 2, 300kg 돼서 소를 사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를 사가져온 것이 그 집 소가 되느냐? 한 5, 6개월 되고 나중에 또 남의 집 소도 이제 땅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야. 도살장으로 하든지. 그게 뭐 차이냐? 칼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뭐 칼슘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할 정도로 하는데 사실은 칼슘 관리만 잘하면 질병은 없어집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농가에서 사장님들이 할 일이 있고 사모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록인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만시 어미소의 유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방이 큰 게 젖도 잘 납니다. 많이 납니다. 근데 유방이 적절하게 큰 것도 젖은 잘 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분만시의 유방의 크기를 팽창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깥 사장님하고 이렇게 하면 싸워서 반드시 채취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농장이 질병이 안 생겨. 너무 팽창되게 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금 칼슘에 대한 얘기 한 예를 계속 저기 하는데 유방이 팽창이 되면 초유가 많이 나오겠지. 초유가.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했어요. 초유 1리터에 칼슘이 몇 그램 들었겠어요? 초유 1리터에 칼슘이 몇 그램 정도 들었거든요? 2g. 예? 예? 아, 맞습니다. 2.2g. 그렇게 많이? 지금 우리는 2.2g 불안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서 뭐 키로 막 이렇게 헷갈려요. 2.2g. 그런데 분만을 하고 나서 보통 분만 후 초유는 언제 짜냐면 다른 일 다 하고 허르된 일 하면서 분방차기 물리고 다른 데 갔다 오고 막 이러는 거야. 갔다 와 보니까 꼴딱 갇혀졌어. 꼴딱 됐어. 그럼 그게 얼마를 짰겠어요? 최소한 10에서 15리터를 짰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얘는 반드시 저녁에 쓰러지거나 문제가 일어나고 안 먹게 돼 있어. 왜 그래요? 하여튼 10이면 20g에서 30g이 빠져나가는 거야. 몸속에 빠져나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젖을 내가 안 짰어. 그런데 저 소가 쓰러졌어. 이 얘기야. 근데 유방으로 나온 거는 몸속으로 나온 거야. 몸속 바깥으로 나온 거야. 젖을 안 짰어도 유방에 있는 거는 몸에 나온 거나 똑같은 역할. 근데 더군다나 거기 있는 걸 갖다 더 홀딱 짜면은 다시 또 채워지느라고 몸에서 문제가 또 생겨. 그래 이 문제가 생겨. 이거 반드시 쓰러지지. 안 쓰러지는 소는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을 거야. 승질 더러운 새끼들은 안 돼. 발등에 확확 날리는 놈들 있죠? 예? 저 잘나잖아. 저 잘나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칼슘 기전하고 안 맞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 칼슘 넣으면 안 돼. 칼슘 넣었다가 죽을 수가 있어. 얻어 터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칼슘 넣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가 못 일어나서 됩니다. 저 부족한 부분을 몸 안에서 채우는 기전이 있습니다. 뇌에서 야 몸에 큰일이 일어나. 갑상선에서 야 혈액을 통해 가지고 뼈에 가가지고 파골 세포, 골배아 세포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죠. 뼈에 가서 명령을 내는데 야 큰일 났으니까 빨리 뼈를 갈아가지고 칼슘을 만들자. 이거는 시간 늦은 거야. 시간 늦은. 바깥에서 빨리 넣어줘야 그래가지고 못 넣어줬어. 아침 저녁에 돼서 쓰러졌어. 그럼 칼슘을 우리가 이제 가봤어. 진료를. 이거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지금 혈액검 재보니까 칼슘이 부족하고 소가 못 일어나는 거야. 주사를 놓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칼슘이 부족한데 칼슘 넣으면 일어나야 되지 않냐고요. 맞지?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 칼슘이 부족한 걸 보충했다고 해서 금방 배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떠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냐면 벌써 세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탄가스하고 마신가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대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래지. 설사는 왜 하냐고.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어요. 저 좀 웃기, 저 진짜 안 웃기는 사람인데 내가 좀 웃기네. 네? 원장님 궁금한 게 궁금한 거예요. 충청 저기 고향이 충청도예요? 예. 아니 말해봐. 나 충청도처럼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천안. 아니 충청도 얘기하지 말고 소 얘기해.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칼슘은 비싸다는데 왜안 안 일어나는 거야. 맞지? 원장님 이만치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왜 안 일어나냐? 맞지? 그러나 그 사이에 이것이 제대로 칼슘이 바깥에 들어가는 칼슘이 정착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혈관 주사라도 한두 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그 칼슘이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있습니까? 영원한 건 없어. 칼슘이 들어가가지고 10시간 지나면 또다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칼슘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칼슘을 갖다가 어디로 빼냈어? 초위로 홀딱 다 빼내고서는 뭐 이렇게 좋은 약이 테타누산이 지랄이 다 나야 하루만 지나면 또.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 너무 유방을 크게 가져가지 말고 적절하게 가요. 네, 여기 아주머니 또 뭐라 그래요? 크게 가지 말고 적절하게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맞아요, 그거 궁금하지. 어떻게 가야 되냐고. 내가 뭐 젖불게 했어. 뭐 지가 알아서 젖부는 걸. 참. 적절하게 가져가면 방법이었어. 그거 다 알려주면 똑같아지는데? 예? 그거도 들어갔대요. 그거 들어. 이 질병은 분만 시작하고 거의 10일 내에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보름 있다 20일 있다 가는 이유는
농장에서 티치닥 하다가 안 돼서 부르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큰 원인이 칼슘. 그 유방을 어떻게 크게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지금 여기 서울의 조합이 많죠. 조합고 뭐 남양도 있을 수 있고 매일도 있을 수 있고 다. 근데 일반적으로 권유기 때의 사료는 각 매개는 농장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음이온 사료를 적용하는 것이 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싹 날렸는데 음이온 사료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모르면 우리 농장에 오는 컨설턴트를 붙잡고 음이온 사료가 뭡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음이온 사료만 먹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젖이 너무 안 불어서 나는 소들이 있어요. 음이온 사료만 먹으면 너무 젖이 안 불게 나. 그리고 일반 권유 사료 먹이면 또 너무 젖이 불고 또 권유기 사료를 먹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죽송아지를 먹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농장마다 유방의 크기가 얼마나 크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좀 우리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유방 큰 거 뭐 몰라요? 쭉 하고 다니는 거지. 유방 안 큰 애는 이렇게 다닐 거 아니야. 출렁출. 나도 있어 여기. 그래 어쨌든 그럴 때 저절로 그런 줄 알았지. 일반 권유 사료 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음이온 사료를 먹이려면 분만하기 4주 전, 5주 전에 먹이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놈하고 권유가 5마리, 10마리는 이놈도 틀리고 이러면 그거 누가 어떻게 날짜별로 해?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완해낸 게 일반 사료, 권유기 사료에다가 음이온 권유기 사료가 있어. 그거를 1대1로 섞으면 권유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못 알려줬어. 강화에다 다 알려줬는데 질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루스 이런 데 와가지고 여기 와서 풀파리에서 먹고 사는 거야. 나 거기서 전이수를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나 여기 안 와도 되는데. 하여튼 그 판단은 알아서. 고맙습니다. 권유기 때 음이온 사료하고 일반 사료하고 같이 1대1로 섞어주시면 그래도 많이 젖이 부는 것 같다. 그러면 음이온 사료를 좀 더 늘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젖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반 사료를 음이온 사료는 기본적으로 젖에 부는 걸 갖다가 팽창시키는 걸 덜하게 해줘요. 예? 예? 권유사료. 그러면은 1대1로 먹일 때는 2달 풀로 먹여요. 예? 1대1로 먹일 때는 2달 풀로 2달 먹여요. 초서부터 예, 쭉 같이. 그렇게 되니까 1년에 한 2-3마리 정도 전이 수술 하던 집도 소 쓰러지는 집도 아니 엊그제 가서 나 약 올리는 거야. 발치기만 맨날 부르는 거야 가끔가다. 그렇게 해서 질병이 없다는 거야 질병이.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유방이 과도하게 팽창이 되는 건 뭐예요? 아까 젖을 짜지 않아도 유방 쪽으로 나온 거예요. 들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유를 짜가지고서는 송아지 먹일 거 이상만 짜면 되는데 뭐 좀 저기 하면 한우 키시는 분들한테 좀 적선해도 되고 근데 그 홀딱 짜가지고 버릴 거 버리잖아 또 뭐 하지도 않고 아니 어린이게 한도가 있지 그러지도 않고서는 뭐 이렇게 많이 짜느냐고 그렇게 잘 필요 없어 그리고 많이 늘릴 수도 없고 네. 예? 네.
진짜 똑같아지네. 제가 이제 서울에도 가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보면 이런 얘기를 유방을 팽창을 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완전 차비는 분만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만 해라. 지금 제가 그 책에 있는 낙농 질병 헌장이 그래도 엑기스로 해놓은 거예요. 그거 한 계속 좀 뭐 평상시 읽으라면 읽으시겠어. 화장실에서 좀 읽으셔야 시간이 계속 일주일 만에 완전 착유를 해야 합니다. 3일째 완전 착유하시는 분들은 그때 칼슘 주사를 보강하지 않으면 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쓰러질 염려도 있고 유방염 걸릴 염려도 있고 전이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서서히 사실 분만하고 나서 어미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질병에 취약한 시기예요. 왜?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의 영양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강행해가지고 초유를 만들어낸 거야. 그 영양소는 우리가 권유기 때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비타민도 안 주고 미네랄도 안 주고 곰팡이 독소도 안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젖이 불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 그렇게 많이 좋은 영양소를 우리는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산한다는 것은 그 어미소의 몸속에서의 진을 다 빼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진이라는 건 비타민, 미네랄. 제가 뭐 비타민 A,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 대용량 미네랄, 칼슘 이런 얘기할 게 뭐 있어? 거기서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유방에 너무 과도하게 팽창을 가는 것도 나중에 번식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아주 직격타예요. 직격타. 안 좋은. 그래서 과도하게 유방을 팽창하지 말고 유방에 완전 차기도 일주일 후에 가야 된다는 게 머리에 시키고 네? 그리고 권유기 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야. 그때 가면 잊어먹지 마세요. 첫째, 우리 집 소가 권육칸으로 갈 때 그 넘어갔을 때 열흘에서 보름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찰을 해줘요. 무슨 관찰? 유방 관찰을 해줘요. 유방이 제대로 올라붙는 그때 제대로 올라붙지 않으면 나중에 분만하고 나서 100% 유방는 거예요. 올라붙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어쨌든 안 주면 되는데 그 지랄하고 막 소리 들으니까 안 되잖아. 타이란 200이 제일 나아요. 타이란 200 한 병을 가지고 30cc 3일 동안 놓으셔. 그래도 젖이 안 주르면 어떻게 해? 2방 놔야지. 2병.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 올라붙지. 그걸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유방염 걸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는 반드시 과할 정도라도 권유기 때 미기셔야 돼요. 실제로는 젖만이 나는 소가 비타민 A가 더 필요할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 하나 그런 얘기 했을 리 없어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영양학자들은 한 달에 300만 아이 비타민 A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본 애들은 얘들은 더 연구를 많이 하는 애들. 500만이래. 300만이 아니라 500만이. 500만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100만도 안 돼. 그러니까 질병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질병의 관점이나 사회관리의 관점을 우리는 뒤틀어 막기식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수의사한테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엉성해 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소 한 방에 또 잘못 찍 헛찔르면 원장님 제가 찔러볼게요. 잘난 척은 무지하게 하는 거야. 네? 아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옛날에 난산 많았어. 난산이 되기 전에 동네 사람 순이 아빠 처리 아빠 다 모여가지고 한두 시간 지나가지고 술 그냥 저기는 뭐하니까 술 먹여가지고 술이 다 취해가지고 그때 안 되니까 야 수의사 불러라. 또 왔어. 1시 정도에 전화가 오는 거야. 10시부터 술 먹여 2-3시간 술을 처먹었으니 다 취했어. 그러면은 우리 집은 순이 목장입니다. 빨리 오세요 이러면 되는데 빨리 오라는 거야 무조건.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 뭐 있었어. 어디 때 빨리 가냐고 그래. 아 그래도 빨리 오라는데. 감옥에 술들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손 넣어보니까 손 넣고 이게 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원장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네? 비타민 가지고 그래야 소가 잘 그래야 소가 기운이 안 빠집니다. 우리는 왜 좀 발정이 안 오냐고 맨날 얘기해. 수종사가 잘못했어. 수의사가 잘못했어. 원장님 왜 자꾸 발정이 안 오냐고 그래. 아이 그 근육이 때도 미기고 해란 얘기는 헛들었는지 몰라. 미기야. 많이 미기시오. 초유에 얼마만큼의 좋은 영양가가 있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방을 적게 좀 가져가고 덜 빠져나오게 하고 미겨도 미기는 게 효율적이지. 미긴 거 다 홀딱 초위에 다 쏟아부으면 뭐가 있어. 발정이 잘 올라오려면요. 돈만하고 발정이 잘 올라오려면 언제서부터 문제가 없어야 되는지 아세요? 임신 7개월 때 어미소에 난소에 원신암포가 있는데 그 원신암포가 근육위에 완충기를 지나서 분만 후에 적절하게 시간이 되면 그것이 충실하게 커가지고 나포로 커서 생명을 탄생하는 거야. 그때 영양가도 안 하고 나중에 언제 씨앗을 결실을 맺는 거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이것도 가서 싸워서 이겨야 돼. 쟁취를. 만약에 여기서 지면 밤 12시 넘어서는 안 되고 밤 12시 전에는 전화를 바꿔서 같이 내가지고 번식장애. 우리는 번식장애의 눈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번식장애는 뭐예요? 딴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 어디의 문제? 자궁과 난소의 문제. 자궁과 난소가 어떤 문제를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자궁은 깨끗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자궁은 깨끗해. 옛날에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맨날 낭종 걸리고 뭐하고 그러면 아까도 저 김현진 박사 잠깐 얘기했거든. 낭종 걸리고. 물론 곰팡이 독소 때문에 낭종 걸릴 수 있어요. 뭐 에너지가 부족해서 걸릴 수 있어. 다 맞는 얘기야. 자궁이 들어오면 낭종. 자궁 왜 지저분합니까? 후산 정체.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왜 바로 안 나옵니까? 뭐예요? 칼슘 부족. 그래서 칼슘을 갖다 언제 놔야 되냐? 내가 그 질병 원장이 나왔어. 경산후 분만 후 즉시. 겨울에 춥습니다. 새벽 3시에 잠자는데 밖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 새끼 낳는 거야. 영하 15도 되는데 미쳤어 내가 나갈게. 당신 나가봐. 나가봐. 나가긴 뭘 나가. 에이 조금 있으면 젖잘 시간이 그때 맞아요. 6시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 정말 좋은 소야. 뒤졌어. 안 죽어요? 그래요. 새끼는
와 여기 아주 뭐 저기 사장님 기분 나쁘지 죽어요 이러더라고. 어디 충청도세요? 어디시지? 네? 서울 내곡동? 그 이경무 원장 이규로 원장님. 저기요. 분만 일주일 전에 피하로 그 100ml를 놔준 것도 분만 하자마자 또 놔줘야 돼요? 아니. 100ml짜리 칼슘 주사를 네. 분만 일주일 전에 피하로 놔줬는데 분만하고 분만전 나서도 또 일주일 놔줘야 전에 돼요? 칼슘제 피하 주사를 놓는 거는 네.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 셀레리트를 20일 전에 놓고 공부한 후에 바로 놔주면 효과가 없나요? 아니 효과 있어. 셀레니. 그만하자마자 나중에 효과 있어요. 칼슘제는 우리가 뭐 질문하세요? 예. 예? 예. 제가 두리뭉실 얘기했는데 임신 7개월이라는 거 권유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때하고 분만시 사이에는 종합 비타민제, 미네랄제세요. 그 얘기를 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좀 신경을 쓴다면 비타민 A나 베타캐로틴. D3A도 오면 네? D3는 안 돼요? 비타민 A, D3, E겠지. 네,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권유기 동안에는 한 달에 어미소가 필요한 양이 최소한 비타민 A 300만 아이입니다. 비타민 A 300만 아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300만 아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비칸토리가 1cc가 30만 아이야. 그 10cc 정도. 근데 그 10cc 놓으면 소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30cc, 30cc나 50cc. 영양제라고 막 때려 10ml, 20ml 놓으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다리도 붓고. 그 다음에 광물, 미네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구리, 코발트, 아연, 망간, 셀레늄, 목도, 철 이런 걸 갖다가 미량 광물질이라는데 그 미량 광물질을 먹이시거나 아니면 주사 같은 경우는 헤마톤이나 뭐 여기 나와 있을 때 그런 주사를 좀 더 놔주시면 돼요. 헤마톤이 분만하고 나서도 이 주사를 놓으려면 좋아져요. 그 원장님 그 셀레민 제제를 그 구제역 백신을 하고 후부터 셀레민 제제를 놓으면은 그 쇼크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네. 예 그게 그 구제역 백신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셀레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한테서도 좋은 역할. 저는 셀레늄을 하루에 한 캡슐씩 먹습니다. 왜 먹겠어요? 오래 살라. 그리고 뭐에 좋냐면 당과 췌장에 좋지. 내 주변에 췌장암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몸을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소한테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자궁을 갖다 축소해주는 역할, 수축시키는 역할.
그래서 분만 전에 한 일주일에 열흘 전에 놔주고 분만시 놔주면 후산 정체가 없어져. 그런데 금방 얘기하는 거는 구제역 백신 놓고 나서 이 셀레비트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렇게 돼요. 조금씩 피하 주사 놓으셔라. 근육 주사를 탁 때려가지고 네가 죽을라면 죽고 말라면 막 이러면 안 돼. 피하 주사 놓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아니면 먹이는 거를 먹이시는. 사실 셀레늄은 굉장히 적은 양이 필요합니다. 소가 필요한 양이 하루에 1000분의 1g이야. 내가 5000분의 1g을 먹어요. 200 마이크로그램. 아주 조금 양은. 그 조그만 양이 우리 텔레비전 전에 구라질러트라고 나오잖아요. 그 구라질러트 그 셀레늄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 셀레늄만도 구입을 해서 먹였습니다. 이 비타민제에는 셀레늄이 들어있고 저 비타민제에는 셀레늄이 없고 그러면 똑같은 비타민이 중복될 수도 있어서 그 참 선택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셀레늄 먹이는 거요, 주사요? 네, 먹이는 거. 먹이는 거. 네. 어떤 그렇죠. 비타민에는 이걸 먹이려면 비타민이 중복이 되고 보통들 시중에 나오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 그래서 셀레늄만 만약에 하면 셀레늄 이스트라고 했어요. 이스트. 셀레늄 이스트. 이스트가 혐오제잖아요. 그거를 셀레늄 이스트 그거를 근데 참 공장 하려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이 너무 많아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굵은 가닥 한두 개만 정확하게 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 수의사처럼 뭐 많이 하려고 그래 골머리 아프게. 나 우리 집에 무슨 저기 전고 따마 나가고 뭐 나가고 그러는 거 나보고 집사람이 고치래요. 아 내가 그거 할 일이 뭐 있어.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고쳐주시면 돼. 뭘 자꾸 잘못 앉아가지고 전기 맞아요. 가는 사람들 있잖아. 네? 고치야지. 네? 정보 하나 달라면 안 온다고요. 지금 보니까 그거 아시는 분이네. 그래서 번식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칼슘하고 비타민하고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낙농의 젖소의 질병은 뭐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영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 중에서도 젖소에서는 칼슘하고 비타민 A다라고만 머리에 탁 기억을 하면 80% 이상은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아이가 필요해요. 저 300만 아이는 우리가 비칼로리로 계산하면 10cc야. 보름에 한 번씩 먹는데 그러면 저걸 미리그램으로 하든지 무슨 그램으로 해야 되는지 300만 아이가 도대체 뭐냐고. 어? 조금만 가면 또 잊어먹어. 아니 미치게 아이로 해느냐. 저거는 아주 양이 적은 거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300만 아이가 결국은 얼마치 양이냐면 비타민의 1g이에요. 1g 갖고 지랄하는 건 300만 아이가. 비타민의 300만 아이는 뭐라고? 1g. 비타민의 1g이 300만 아이. 그 소가 한 달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만하고 나서 예. 칼슘제 CDT나 CMD를 놔줄 때 며칠 정도까지 놔줘야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칼슘하고 카리하고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칼슘은 과량이 들어갔는데 카리가 부족해서 카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랑 카리를 모르는 이게 이제 이렇게 수준이 높은 얘기 나오면 이게 당황하기 시작해요. 아, 갑자기 칼슘 얘기만 하는데 뭐 카리 얘기를 카리 알아요? 카리? 우리 사모님이 약사 때가 써서 가리 하지. 눈독게 하는 거. 가리.
사실 그 미네랄 중에서 대용량 미네랄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칼슘, 마그네슘, 인,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가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황, 이렇게 7개. 그 중에서 우리 몸에서 전해질로서 필요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다 필요한데 소는 칼슘이라고 그랬고, 또 그거하고 못지않게 아주 적은 양이긴 한데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가리야. 그래서 CDP하고 CND 차이는 뭐냐면 CDP는 가리가 있고 CND는 가리가 없어. 그래서 CDP는 쇼크가 날 수 있고 CND는 쇼크가 덜 나. 그러면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꼭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가리가 부족할 때 가리를 있는 걸 놓으면 좋을 것이고, 가리가 필요 없는데도 가리를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 혈액 검사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칼슘제를 놓는 거에 있어서 어떤 칼슘제를 써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용량을 해야 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소가 칼슘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작년에 다 얘기했었어. 다 잊어먹었으니까 내가 또 이 자리에서 체온을 좀. 체온이 38.5도 잘 안 돼. 38.4도, 38.3도, 38.2도, 38도대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칼슘이 부족한 애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이래 안 해 그 집서는? 이래요 그러면? 다리가 부족하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 뒤에 왼쪽에 가스가 붙어요. 그래서 분만하고 나서 유방의 팽창이 심하지 않게 간다 그러면 반드시 칼슘제 혈관 주사는 분만 후 즉시 경상후에 한해서 따뜻하게 천천히 또 해서 반드시 어떤 놈이든 놔야 되고, 단 제외한 거 뭐예요? 아까 1000마리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는 발길질 날리는 놈들, 새끼라고 이런 거 놓으면 안 돼. 걔네들 칼슘 부족하지 않아. 절대로 부족해. 그놈들 대단한 놈. 그런 놈 안 돼. 힘이 없고 좀 힘이 없을 것 같고 체온이 좀 떨어지고 이런 애들을 놔야 돼. 그래서 첫째 날 반드시 놔야 되고, 그거는 알 수 없어. 왜냐하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CDP를 첫날 놓고 그 다음에는 CND를 놓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가리가 부족하기 쉬워. 소가 칼슘이 부족해도 쓰러질 수 있지만 가리가 문제돼도 쓰러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꾸 어려워져 가는데, 그래서 가리가 있는 CDP를 먼저 놓고 나중에 CND를 놓는 게 좀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 착유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CDP를 첫날 놓고 그 다음날 보충적으로 CND를 하나 정도 놓고 그 다음날 놓을까 말까 하는 정도 일반적으로. 근데 젖이 많이 불었고 힘이 없다 하면 한 번 더 놓고 또 보충적으로 아까 100ml짜리 주사를 놓고, 그거는 사실 칼슘을 체크를 해야만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가리가 부족해도 이게 소가 휘청휘청 하는데, 포도당을 우리는 수액을 놓을 때 이런 생각들, 사장님들, 식염수는 이 물에다가 속 탄 거요. 뭐 힘이 컸어? 포도당은 그래도 달달하고 힘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들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당을 너무 많이 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리 성분이 줄어들어. 힘이 없어져. 우리는 포도당을 많이 넣어서 힘을 솟게 하는 게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도당을 너무 많이 넣으면 가리 성분이 줄어들어가지고 더 힘이 없어져. 아, 겨울에는 포도당을 넣고 여름에는 저기 식용수를 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여튼 각 지역의 도사 박사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말들을 대로 쳐먹어야지. 기본적으로 수액은 식염수를 많이 넣는 게 좋아. 어떤 식으로? 제가 얘기해서 포도당은 그렇게 아주 심한 케토시스일 경우에나 50% 포도당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넣는 거지 일반적으로 하나만 넣으면 충분하다. 케토시스가 아닌 경우에는 뭘 해라고 했어요? 식염수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네? 식염수는 소금 들어가 있고 단가 식염수라고 그랬어. 단가 식염수. 이러면 단가 식염수는 또 이 가축약품이 다 이 선수들이 파는 데라 이게 단가 식염수를 또 모른다네. 단가 식염수 내놓으셔라. 단가 식염수가 좋은 거야. 싸고. 단가 식염수는 뭐야? 말 그대로 식염수 안에 5%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저거 하나 넣으면 식염수 하나 넣고 포도당 하나 넣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값도 더 싸고. 몇 개나? 네? 한 번 넣을 저거는 많이 놔도 돼. 10개 놔도 20개 못 넣을 거야. 한 번에? 네, 한 번에. 저기 원장님 하트만은 또 그것도 5% 아, 이거 또 하트만 또 나오네. 하여튼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하트만을 넣을 때도 하트만 D를 놔요. D? 하트만 안에 포도당이 들어가는 게 하트만 D. 네, 하트만 D 나와.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하트만은 어떻게 들어가도 이게 좀 멋있는 약 같아. 그죠? 식염수 맨날 들어봤잖아. 근데 우리가 옛날에 링게르 그랬는데 링게르 약 싹 없어졌죠. 링게르가 그냥 없어졌어. 언젠가. 근데 가끔 요새 하지. 식염수도 링게르 넣는다고. 링게르가 뭐냐면 184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사야. 그 사람이 수액을 만드는 게 링겔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따가다 링겔 액이야. 링겔 C 액이야. 근데 30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하트만 사람 이름이야. 그래 어떤 건 하트만 C 액을 나는 대학교 때 이게 뭐 하트만 C 액? 아 무슨 C를 넣었나 그랬더니 하트만 C. 김재경 C. 그 하트만 C 액이야. 그 하트만 액인데 그 하트만 액은 링게르 액에다가 젖산이라는 그 성분을 넣은 거에 하트만 액. 그러면 하트만 액이 뭐가 좋으냐? 일반적으로 소나 사람이나 안 좋으면 몸이 산성화가 되는데 그 산성화가 된 거를 알칼리아로 만들기 위해서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젖산을 넣어가지고 알칼리아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젖산은 산인데 어떻게 알칼리가 되냐? 기가 막힌 거지. 그 젖산이 체내에 들어가서 간에서 뭐로 바꾼 거야? 중조로 바꾼 거야. 중탄산 나트륨 중조로 바꾼 거야. 중조. 그런데 그 중에 10% 정도는 다시 말하자면 상황이 안 좋은 경우 송아지도 그렇고 어미소도 그렇고 죽으려고 막 이러는 놈들 또 막 이런 놈들 하트만 넣으면 된다고 싸는 거야. 왜 안 돼요? 그 젖산이 간에 문제가 있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대사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식염수가 그냥 식염수 벌벌 넣는 것 같아도 식염수 넣는 게 제일 하트만이 뭐 고상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하트만 나 하트만 모른다고 그랬어 나는. 네. 식체 일반적으로 식용사 포도당은 맛배기로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많이 넣어주면 안 돼. 내가 뭐라 그랬어요? 50% 포도당 2개면 많은 거야. 하나 정도. 25%랑 1리터 많은 거야. 그거 계산하기 싫으면 단가 식염수 하면 돼.
하트만 뒤에 한 개. 거기에 포도당이 들어가 있어요. 겨울에도 상관없어. 뚜뚜하게 놓으면. 많이 10개라도 괜찮아요. 예. 예. 아우 NS가 낚아시는. 조금 모르면 큰일 나고. 그러고 나니까 수액 얘기 다 해버렸네. 수액은 적절하게 따뜻하게 많이 놓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미소가 체중이 계산하기 이렇게 500kg면 일단 소가 안 먹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하면은 간호사가 뭐하러 와요? 링게르 놓으러 와요. 무조건 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몸에 일단은 전해질이 탈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kg의 소가 일단 안 먹으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안 먹는다 하더라도 몇 리터가 탈수가 되냐면 1리터짜리 NS 30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소에 대해서 아주 신경 쓴다고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2개 놓는데 하나 더 넣고 가자. 개뿔이나 아무것도 아니요. 2개나 3개나 지고 10개 이상 나야. 10개 이상. 10개 이상. 식염수가 10개요. 식염수 10개 많지. 빨리 들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네? 빨리 들어가게 하면 초짜요. 몇 개나요? 예? 장에 가스가 차잖아요. 소가 가스. 소가 장에 가스가 차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0% 80% 미니미야. 그래서 그거는 수액을 놔서 해결될 것은 아니에요. 안 먹으니까 전해질이나 수액을 보충시켜 주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결론은 닭가식염수가 해결이 되는 거야. 뭐 복잡하게 자꾸 어렵게 가려고 그래. 예?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안 먹는 소가 그냥 전해질 탈수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6%면 500kg 곱하기 0.06 하면은 30 나와. 송아지 3개 너무 많다고 그랬지. 절대로 아니야. 송아지 50kg의 송아지가 설사를 한다. 하루 종일 나야 맞아. 하나가 3시간에서 4시간 걸려. 송아지는 또 조짬은 죽어. 덜덜덜덜. 수의사도 죽이고 주의도 죽이고 막. 그게 왜 그러냐면 50kg의 송아지가 탈수가 8% 된다고 그러면 4리터예요. 빠져나간 것만 584 4리터야. 4리터 계속 설사하면 계속 보충해줘야 돼. 송아지는 체중이 있기 때문에 한 팩을 1리터짜리 팩을 3시간 이상 달아야 돼. 어떻게 밤새도록 해야 돼. 밤새도록. 하나는 게 뭘 많아. 개불이나. 아유 제가 미리 들으면서 이제 좋은 소리 들었어요. 아, 쏙쏙 들어오네. 엄청 기분 좋은 얘기예요. 막 신이 나. 네? 잠이 싹 달아났어요? 아까 내가 춤을 추니까 그랬지. 아 제가 어제 친구랑 이제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강화를 쭉 타가지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아 무슨 바이브 댄스나 뭘 배운대요. 그게 뭐냐면 마이클 잭슨 막 이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60 딱 됐는데. 배우세요. 네. 그 몸이 좋아지네. 아이고 제가 뭐 하겠어요. 이거 합법적이지. 자, 뭐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네? 잠깐만. 네? 혈? 혈변. 네. 혈변이면 모든 게 다 당뇨일 수가 있나요?
자, 어떤 소의 혈변? 약간 살살하면서 사교. 송아지, 죽송아지, 큰 소? 큰 소가 혈변. 네, 질문 전에. 큰 소가 혈변이면 눈에 띄는 혈변도 있고 똥이 까마득적한 것도 혈변이에요. 사실. 이렇게 나오는 예, 그거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소염제를 많이 썼을 영향이 70. 뭐냐? 케토프로펜, 메타캄, 플로닉신 이거 다 4일 이상 놓으면 위출혈 및 장출을 합니다. 네. 그냥 모르니까 무식한 거야. 돈만 있으면 주사 놓을 수 있는 거야. 열이 있든 열을 내리고 싶거든 항생제가 소염제를 쓸 때 소염제는 3, 4일 쓰고 3, 4일 끊어야 돼. 그리고 애지가 나면 그냥 항생제 하나만 쓰셔. 왜 그렇게들 약을 팔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항생제만 써도 잘 떨어지는데 왜 그 소염제까지 쓰려고 그러는지 그래야 간에 기별이 가나봐. 아우 미치겠어. 그러고 나서 약 사가져가지고 그냥 또 놔두면 잊어먹고 그냥 또 먼지가 잔뜩 쌓이고 이게 무슨 약인지 몰라. 우리는 농가가지고 그놈의 약 주워가지고 그거 치려고. 왜 내 약 써? 그 약 써? 다 버리고. 그래서 소염제는 사실 조금은 두 번째로는 곰팡이 독소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소음제 하나도 안 썼는데 작년에 올 여름에 두 마리가 행동부에서 그거는 하나도 안 썼는데 이번 여름에 혈변으로 나온 거는 곰팡이 독소 중에서 오프라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소는 젖이 잘 나오는 소입니다. 맞아요. 젖이 잘 나가 아주 고농류고요. 그거는 곰팡이 독소 때문에 일 가능성이 98% 이상이에요. 곰팡이 항곰팡이제 대기해야 돼요. 아까 내가 김현진 박사님 얘기 잠깐 들었는데 이게 참 보면 이게 이 전문가들도 다 이게 보는 관점이 좀 틀려요. 나는 내가 보는 관점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보는 관점, 이게 다 부딪힐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꼭 비싼 게 좋은 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죠.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뭐 저도 약장사 좀 하는데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아니 미쳤어. 아니 왜 미쳤어? 내가 비싼 돈 주고 사게? 맞아요. 그거는 결론이에요. 내가 이게요 아플라톡신 잡는다 그래서 아플라톡신 잡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플라톡신 잡는다고 해서 체내에 미량 강물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플라톡신 잘 잡는 게 뭐냐면 적극 톡신 바인더로서 몸에 중요한 미네랄도 다 잡는 코발트 마이언 하나 다 잡는. 나는 그렇게 봐. 예. 송아지가 한 달 정도 되면 이렇게 반증이 피거든요. 예. 내가 요새 한우를 많이 다니는데 젖소리인데 이 한우는 이게 도전이 많습니다. 자, 이 얘기 또 해야겠어요. 우리 보통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 앞에다 뭐 찼어요, 안 찼어요? 기억나죠? 이거 왜 찼어요? 코가 왜 나와요? 단백질 부족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코가 들어왔다 나갔다 반은 빨아먹고 요새는 안 나와야 돼. 이거로 닦아서 안 되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가 반짝반짝해. 두 번째, 머리에 붓으로 놨어요, 안 놨어요? 그 송아지는 어쨌든 어미소한테서의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부족해서 부스럼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한우도 그렇고 젖소도 그렇고 송아지가 태어나서 우리는 한 40일 50일 동안 우유를 먹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3달 이전에 송아지가 먹는 식사는 어미 우유젖하고 사료여야만 된다. 우리는 볏짚을 줘야 반추위가 발달 잘 되지. 응? 그래야 좋아질 거 아니야. 무슨 얘기야? 사료 줘가지고 뭐 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오늘서부터는 송아지가 2~3개월까지는 어미젖하고 풀 위에 이쑤시개 사료를 많이 줘야만이 거기 안에 있는 영양가인 낙산이 반추위를 발달시키고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100% 영양적이고 좀 잘해줘야 된다면 어떻게든 비타민 A를 주사를 한 1cc씩 보름에 한 번씩 조금씩 놔주세요. 잘 보세요. 어렸을 때 버중 걸린 송아지가 좀 더 보면 봄 되고 그러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래요? 잘 먹으니까 없어지는 거야. 봄 돼서도 없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양이 맞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보충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야. 지금 부스럼 난 사람 있어 없어? 나도 부스럼이 많이 났어. 그게 영양 이해하시죠? 송아지 새끼 낳으면요 우유가 잘 먹는 건 한 통을 다 먹고요 못 먹는 건 반통을 먹어요. 근데 잘 나는 거를 잘 먹는 건 한 통을 다 줘요. 초유의 정의는 어미가 분만해서 48시간 동안에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그랬는데 그 초유는 가능한 한 많이 먹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 통 다 먹으면 한 통 다 가는 거죠. 다 먹여요. 그러면 얼마만치 먹여야 되느냐? 체중의 8%.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홀스타인 송아지가 40kg, 45kg, 50kg 나오면 45kg 나오면 3.4리터죠. 한 통씩 먹여요. 또 질문 한두 개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니요, 38. 소의 체온은 38.4도도 아니고 38.6도도 아니고 뭐예요? 38.5도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칼슘이나 케토시스, 식체, 맹장고창 이런 거. 그럼 39도까지 나오는 거는 오는 거는 약간 폐렴기 있거나 유방염에 약간 저기 하거나 속이 좀 부딪히고 염증이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이게 체온이 완전히 높거나 아니면 낮으면은 내가 근데 우리가 전자체온계로는 좀 에러가 있어요. 수은주 체온계로 정확하게 보시죠. 아니 그렇게 제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며칠이 지나야 얘가 아픈 거가 나오니까는 그렇게까지 미세한 거는 원장님 저 몫으로 해야지. 그렇게까지 초면하면 뭐 수의사 다 되게 내년에 나또 아무 마음이잖아요. 예. 우리 사모님들은 보루정만 있을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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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지금 여기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고능력인데 1년 내내 설사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실 그 소 자체가 신장이 안 좋아도 그렇긴 한데 오늘 약장사가 약장사 시간 우리 우리 직원 저기 주사 알려주는 약 얘기 다 하세요. 유튜브에 보고 듣게. 네, 뭐요? 진로 꽤 많이 하시네. 네. 중종? 예.
예? 예. 중조에 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시간 다 됐는데 중조의 특징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좀 깨야 돼. 옛날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술 많이 드시고 아침에 캑캑거리면서 소다 먹은 거 그거 생각하면 속이 편안해지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해. 맞을 수는 있으나 그 중조 자체 내에는 22에 23%의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건유기 때나 이럴 때 먹이면 안 돼. 미네랄 블록도 마찬가지. 미네랄 블록도 건유기 때 먹이면 유방 부종이 생겨.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중조를 갖다가 요새는 한 100g 막 많이 먹이면 200g도 먹이고 하는 적인데 저는 그렇게 보다도 한 70g 정도가 맞지 않겠나. 겨울에 좀 100g 정도 돌려주고. 그런데 요새는 생길때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좀 반추위를 안정시켜주는 게 좋지. 중조로 안정시켜준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중조는 자유급식 시키면 안 됩니다. 중조 자유급식 시키면은 물 들이다 먹고 변 질러지고 해요. 예. 예. 예? 예. 코가 막 이렇게 나오면 지저분하다고? 내가 안 그랬는데? 잘 먹어요? 이렇게 코 올리는 건 아무래도 열이 많거나 송아지 때 폐렴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육이 들어갈 때 지속성 항생제를 한 달간 가면 마이코트 같은 것도 괜찮아요. 건육 들어갔을 때. 잠깐 저기 예. 예, 중조 얘기 계속 해달라고요? 예. 소화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소화하고 관련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이면 그렇게 반추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을 일반적으로 먹일 때는 70g 정도 먹이시고 하루에 겨울에는 한 100g 정도 먹이는 게 낫지 막 200g씩 먹여가면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반추인에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예. 그렇게 먹여도 상관. 예. 그러나 권유기간에는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뭐 오히려 하려고 하면 효모제 같은 걸 먹이시는 게 좋아요. 송아지가 타스 낼 때, 예? 송아지가 타스 낼 때 수에 꽂으면서 그 중조 성분에 민겔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같이 맞히면 효과가 있나요? 예, 있어요. 그게 나는 원래 시간 찍히는데 큰일 났네. 사료 내내 먹이는데 건유기가 들어간 좀 곰팡이 독소제? 곰팡이 독소제가 기간이 언제 있고 소가 언제 있어요? 거주기 때도 비교해야 되고 송아지한테도 다 비교해야 되지. 제가 뭐 하여튼 고맙습니다. 어쨌든 반응이 좋으시는데 제가 원래 소연소라는 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우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네이버 밴드에 소연소에 대해서 들어와서 하시면 제가 질문 올리고 있을 때 답해주거든요. 소연소. 네이버 들어가면 있겠네. 소화소다.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쁨과 축하드립니다. 강의 시작은